코치님, 강경원 선수는 아랫가슴 라인 만들 때 디클라인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고 다이어트가 안 돼서 아랫가슴이 안 나오는 거라고, 황철수 선수는 아랫가슴 디클라인 다 해야 아랫가슴 라인이 나오는 거라 하던데 어떤 게 더 일반인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벤치프레스라는 운동, 플랫 벤치프레스로 하죠. 평평한 데서 플랫 벤치프레스를 해요. 근데 이제 그 플랫 벤치프레스를 했을 때 엉덩이를 드는 형태, 약간 파워리프터들이 하는 엉덩이를 들고 하는 벤치프레스를 하면 그게 약간 디클라인 궤적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흉근의 하부 근섬유를 많이 사용하는 궤적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선천적으로 하부 가슴이 잘 발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디클라인으로 안 밀고 인클라인으로 밀어도 대흉근의 하부 섬유의 자극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디클라인을 안 해도 하부가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거야. 아, 디클라인 안 해도 하부 가슴이 잘 커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제가 이제 강경원 선수를 개인적으로 몸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강경원 선수의 몸은 좋아하는데, 강경원 선수가 이런 티칭을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는 걸 보면은 그거는 솔직히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해부학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안 돼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선천적으로 자신이 몸이 좋다 보니까 이런 좀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렇게 하니까 근육이 잘 나왔어, 너도 이렇게 하면 근육이 잘 나와.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의 티칭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강경원 선수의 그런 티칭들을 보면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디클라인 그 얘기도 있고, 후면 삼각근 얘기, 비하인드 넥프레스 하면 후면 삼각근이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해부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런 거를 이제 영상에서 당연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유전적으로 되게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형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디클라인이라는 거는 당연히 아래쪽에 각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대흉근 하부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부가 발달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디클라인 같은 운동을 해주는 게 좋죠. 딥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하부 섬유를 쓰는 트레이닝을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나는 디클라인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나는 가슴 하부가 다 나왔어, 그러니까 디클라인 안 해도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진짜 좀 안타까워. 이런 거죠. 로니 콜먼이 나는 다른 운동 안 하고 스쿼트만 존나 조졌더니 하체가 존나 커졌어, 스쿼트가 짱이야. 딴 거 하지 마, 스쿼트만 해, 이런 얘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에요. 요거는 참 안 좋은 그런 티칭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코치님, 운동 속도에 관해서 혼동이 오는데 평소에 니거커 강경원 스타일로 천천히 했었는데 최근 PT 선생님이 빠른 속도로 김준호 선수 스타일 정도의 속도로 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정답은 없지만 다양성을 주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왜 속도를 쓰지 말라, 그러니까 보디빌딩에서 일반적으로 빠르게 운동을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예전 영상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네거티브 되는 구간,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수축이 되는 구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 그러니까 근육을 적절하게 찢을 만한 저항을 만들지 못하니까 근성장에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하나의 주장이죠. 근데 실제로 속도가 빨라져도 네거티브 동작을,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저항이 걸리는 그 동작을 잘 수행한다면 속도가 늘어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늘어나면 원래 느리게 5개 하는 사람이 속도를 빠르게 하면 8개, 9개 하거든요. 그게 반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론 반동도 약간 포함은 되겠지만 반복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손상률은 결국에 도찐개찐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천천히만 하던 사람이 빠른 형태의 트레이닝을 하면은 또 새로운 자극이 오는 거고, 빠른 형태의 트레이닝을 하던 사람이 천천히 트레이닝을 하면 또 새로운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트레이닝들을 적절히 섞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매몰되면 절대 안 돼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몸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든 사람의 몸은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을 하는 순간 내 몸은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초중급자가 오버 트레이닝 걱정하는 건 오바인가요? 쌉 오바죠. 제가 아직도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건,
제가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안산에 있는 21세기 피트니스라는 데서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됐죠, 거의. 그 안산의 21세기 피트니스 센터에 역도 선수 출신 트레이너 분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체전에서 메달 따던 그런 역도 선수셨는데 허리 부상 때문에 이제 역도 선수는 거의 은퇴하는 그런 시기셨죠. 근데 그 형님하고 나눈 대화가 아직도 되게 기억에 선명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은 역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역도 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아침에 오전 운동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 운동하고 저녁 먹고 낮잠 자고 새벽에 역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새벽에 깨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가서 또 역도를 막 했대요. 그거를 며칠 하니까 오버 트레이닝이 왔다는 거야. 물론 그 형님이 굉장한 인자강이기는 해요. 역도 선수가 메달을 딸 정도면 얼마나 인자강이겠어요. 그러니까 인자강 중에 인자강이지. 근데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서 오버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저렇게 정말 운동에 미친 사람들한테 올 수 있는 거구나. 저는 그때 그 깨달음을 되게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 중에 오버 트레이닝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족빠지게 하세요. 당신의 오버 트레이닝은 한참 더 아득히 너머에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아는 사람 특징 내가 잘 모른다고 함. 진짜 1도 모르는 사람 특징 내가 통달했다고 함. 이거는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김태훈 님이 한 말, 이게 되게 맞는 말인 게, 공부라는 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특히 우리가 운동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공부는 더 끝이 없어. 왜냐하면은 진짜 운동 공부 쪽, 운동 쪽, 신경 쪽, 뭐 근육학, 골학,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구조가 다 다르니까. 이거 뭐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또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려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나는 잘 이해했다. 이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다.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너네들은 틀려. 딱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한계가 명확한 거죠. 그리고 왜 운동도 똑같아요. 운동이라는 것도 보면은 내가 내 운동에 만족을 하면은 그 순간 발전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왜 몸 좋으신 분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 그래요. 몸이 막 로니 콜먼인데 로니 콜먼도 자기 몸이 부족하다 그랬어. 그게 이제 계속 발전하시는 분들의 저는 특징이라고 봐요.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혹시 코치님 주식 철학과 관심 있게 보시는 미래 유망 섹터가 혹시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뭐 뜬금없는 건 아니죠. 뭐 주식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미래에 유망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가능성을 보는 거는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고 자율주행, 모든 그 혁신의 가장 위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이라는 게 완성되는 순간 그 부의 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다. 저는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순간 그 인터넷 시대가 처음에 열렸을 때 같이 부의 이동이 한 번 더 일어날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죠. 스마트폰이 처음 딱 나왔을 때 스마트폰 아래에 있는 기구들은 다 패망한 거 아세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스마트폰이 처음 딱 나왔잖아요. 딱 아이폰 이렇게 등장했어.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엄청난 기업들이 줄도산을 했습니다. MP3 회사부터 막 그 소형 전자기기 회사들 전부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핸드폰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지금 뭐 MP3 CD 플레이어 여기 꽂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그런 이제 혁신적인 기업이 스마트폰 다음 세대가 저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에는 더 많은 게 없어지죠. 일단은 운전하시는 분들 다 없어지겠죠, 당연히. 뭐 운전 계열에 있는 분들 대부분 없어질 거고, 내연기관 쪽에 있는 그 공장들과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하부라인에 있는 모든 곳은 다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연기관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독점화되면서 트럭이라든지 뭐 미국은 물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럭 시장이 이제 없어지겠죠, 쉽게 생각하면. 왜 미국에 지금도 트럭커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고 아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겠죠. 그럼 그 부는 결국에 자율주행을 완성한 곳이 거의 다 흡수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만들고 전기차를 만드는 쪽이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면은 사람이 차에 타서 뭐 하겠어요? 그 안에서 뭐 또 볼 거 아니야 뭐. 운전석 다 없어지고 옆에 스크린에서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뭐 하면 놀겠죠. 또 시간 보낼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 그런 곳들은 또 한 번 성장을 하겠죠.
그게 이제 메타버스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도. 그래서 제일 제가 유력하게 보는 거는 전기차랑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 이제 택시나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시대를 얘기하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를 활용하는 시간은 사실 진짜 얼마 안 돼요. 왜? 우리가 차를 사서 출퇴근할 때 쓰고 일할 때는 그냥 차고지에 박아놓고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순간 내가 쉬는 시간에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 동안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택시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저는 교통의 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주식을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 뭐 오늘 어제 뭐 개작살 나긴 했지만 저는 뭐 전혀 망설임 없이 추가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높이 평가하냐면은, 그렇게 이제 전기차 자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를 내가 개인이 택시화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사서 단순히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라 돈을 버는 용도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하나의 그 가설인데, 저는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기차 회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전반적으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다, 진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뭐 자기 기업의 가치가 얼마, 뭐 6배, 10배 오를 거다, 이런 것들이 저는 허언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물론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면 망하는 거지. 근데 투자는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투자는 원래 그래요. 근데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어쨌든 테슬라가 유력하고, 테슬라만 사는 게 무섭다 그러면은 그냥 전기차 섹터를 사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현재 테슬라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와, 근데 주식 얘기해도 많이 안 나가시네요. 광배운동법 중 하나가 견갑을 완전히 고정시키고 상완으로만 당겨서 광배를 타깃하는 롱풀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견갑을 고정시키고 팔로만 당겨서, 요거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좀 간단할 것 같아요.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제가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광배근 하각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고 안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갈비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광배근이 갈비뼈에 걸쳐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갈비뼈에 안 걸쳐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광배근이 이 견갑 하각에 많이 걸려있는 사람이 견갑을 고정한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견갑이 안 움직이면 광배근 윗자락이 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의 트레이닝이 되는 건데, 반대로 견갑에 광배근이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견갑을 고정하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고립 형태의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에 정답이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에요. 해부학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부학 책에 나오는 내용이 다가 아니다. 사람마다 근육이 붙는 자리들, 그리고 근육이 경유하는 그런 골격들, 인대들, 건들, 뭐 조면, 조선, 결절,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되게 다양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가 정답이 될 수 없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게 그 대표적인 이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의 소비자로 남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나도 같이 성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2022년에도 아직 주식을 하면 망한다는 소리를 좀 근데 되게 많아요. 김태현님, 그런 분들 아직도 엄청 많죠. 제가 아는 관장님 중에 한 분도 주식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참 안타깝죠.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도 결국에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는 건 나한테 내가 투자한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한테 내가 투자를 한 거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열정이 있다면 당연히 주식이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식을 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개탄스러워. 아직도 그런 사람이 근데 되게 많아. 그거는 우리나라 그 미디어의 힘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식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무슨 영웅담처럼 이렇게 늘어놓는 연예인들이 되게 많죠. 와, 나 주식했는데 뭐 3분의 1 토막 났어, 고등어 됐어, 뭐 갈치 됐어, 이딴 헛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과 이제 미국의 차이를 보면 되게 극명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영화, 그 포레스트 검프 보면은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 어떤 사과 회사를 샀대요. 근데 그 사과 회사가 대박이 나서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된대요.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포레스트 검프에 애플이었겠죠. 애플을 사가지고 이제 대박이 났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걸 보면 너무 극명한 거죠. 미국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거지가 되려는 그 근성을 많은 사람들이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참 안타까워. 점점 더 변할 거라고 봅니다.